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 디파이를 향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들은 개인들보다는 더 리스크적인 면에서 좀 더 확보를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디파이에 들어왔다. 뭐 이 말은 사실 디파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뭐 미래가 확실한 시장이 아닌가 싶은 예측도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정을 찾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저는 디파이라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성 면에서. 네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개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좀 제가 오늘 그 토크로 좀 옛날 이야기를 꺼냈지만 네. 앞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PFMS라고 해서 그 개인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산 관리 시스템이 중앙에서 해서 개인 계좌들을 다 모아서 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네. 금감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너희들이 뚫리게 되면 보완이 안 되게 되면 네. 안 되니까 그거 자체는 안 된다고 해서 사라진 업체들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이제 신한은행에서 하던 이모든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팍스넷에서 했던 모나타 가계부 역시 그 부분이 이제 벗어났는데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각각 개인의 가지고 있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이것들을 개인 거래 계정들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그러니까 SNS 정보를 받는 것처럼 네. 개인의 정보를 그렇게 모아서 한다면은 안정성은 더욱더 강화가 될 수가 있겠는 거죠. 네, 좀 다양한 면으로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디파이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디파이를 통한 수익 창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자 농사죠. 이자율로, 네. 우리가 이제 이자 농사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작년도죠. 작년 여름에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아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서 유동성을 보통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 ERC20 토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빌려주는 걸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 농사는 이런 디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네, 이게 이자 농사라 요즘 좀 인기가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이 대표적으로 어떤 곳에서 이런 이자 농사를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컴파운드 파이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컴파운드. 네. 네. 컴파운드가 이제 우리가 복리이자 할 때 컴파운드 인터리스트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이 컴파운드 파이낸스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서 이자를 이제 진단학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디앱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디앱과 같은 COMP, 콤프 토큰을 받고요.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토큰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해당 토큰의 가치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하기를 바로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콤프는 보통 짧은 시간에 이제 대규모로 많이 실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거의 뭐 가격이 61달러로 올라갔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있다가 372달러까지 치솟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정되는 케이스로 보통 간 경우가 컴파운드 파이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컴파운드를 통한 어떤 수익 창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대출 플랫폼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플랫폼인가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네. 이제 저희 연구 분야는 보통 이제 대안신용평가라는 부분하고요, SNS를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저희 텐스페이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에이브와 같은 그런 네. 오픈 소스 이제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즉 대출 플랫폼을 이제 저희 안에서도 네. 이걸 디파이 형태로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AV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농부들의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토큰을 대출해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기 위한 분산 프로토콜을 가리키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토큰을 빌린 사람이 토큰이 대출되는 그런 즉시에 보통 이제 그 이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작을 하면 바로 이제 이자를 받기 시작한다는 게 참 재밌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대출 플랫폼이고요. 네. 그러니까 유니스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소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네. 여기는 바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의 이제 가장 주요 기능이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그런 차이를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이브 역시 그렇게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일정액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제 컴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브는 개인 간의 대출이 아니고요. 예치된 자산 풀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그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다 이제 거래되면 특히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부분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고정된 금리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풀에 있는 보통 이제 A보고 같은 경우에서는 풀에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대부분 차입됐을 경우에 더 많은 자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반대로 풀의 자산이 거의 대출이 아닐 때는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율을 낮추는 형태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파이 안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용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한편 올해 초에 정부에서 디파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죠.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수가 네. 있는데요. 누가 했냐면 바로 과학기술정통부, 우리가 과기정통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키사, 네. 에서 1월 19일 날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디파이에 관한 페이지가 무려 234페이지입니다. 저 보다가 졸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았겠네요, 그러면. 그만큼 디파이가 네. 앞으로의 미래라고 정부에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IT 기술이 우리가 활용하는 이제 금융 서비스 변화 과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금융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금융 IT의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IT 기술이 합쳐진 핀테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보게 되면 블록체인이 이제 결합된 블록체인 핀테크. 마지막 단계를 이 보고서에서는 디파이라고 이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블록체인 그 핀테크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법정 화폐하고 가상자산, 즉 우리가 암호화폐가 연계된 금융 서비스라고 한다면 보통 이거 다음에 이제 디파이 부분은 그 다음 단계로서 보이는 차세대 이런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다가 이 보고서에는 또 한계하고 미래까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파이의 미래와 한계,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미래 또 어떤 한계를 지적하던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서 보게 되면 네. 디파이를 이제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수요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네. 파생상품 시장처럼 고수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디파이를 쓸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에서 고수익을 노린 투자 수익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저렇게 이제 보통 이제 투자 수익을 노린다고 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제가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볼 수 있고요. 규제 강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금액을, 그러니까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기관들을,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업체들을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는 또 이제 중개자 없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이제 뭐 숙제로서 뭐 사용성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관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술 그리고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른 규제도 이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언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파이가 정말 뭐 국가에서도 200페이지가 넘을 정도의 보고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제 신생도 기술이고 규제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미래 방향성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한 잠재력